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민 전문 변호사님이신 이동원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제 저희가 항상 답해드리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방법이 결혼을 통해서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보통 저희가 이제 임시 영주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임시 영주권이 뭔가요? 결혼을 하신 지 2년 미만 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을 경우,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2년 동안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세요. 그래서 영주권 카드도 받아보면 10년짜리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컨디셔널 레지던트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나요? 그래서 2년이 되기 전에 네. 이제 조건부를 해지하는 청원서를 이민국에다 접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조건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해지해서 영구 영주권자를 거듭나기 위한 청원서를 이민국에 파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조건부 영주권을 결혼해서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뭐 이혼을 하게 됐다든지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뺏기는 거 아니냐, 한국으로 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도 이러한 현실 세계에 대해서 그 규정에도 많은 그 예외 조항을 놔두고 있습니다. 원래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청원해준, 스폰서해준 시민권자 배우자와 또 조건부 영주권자 같이 사인을 해서 조인트 파일링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이혼이나 법적인 별거나 또는 뭐 사별로 인해서 혼인이 이제 중간에 해지됐을 경우에는 셀프 퍼티션이라고 해서 조건부 영주권자 혼자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제 아까 조건부가 2년이라고 했는데 네. 그 조건부를 해지하는 시점은 혹시 정해져 있나요? 네, 만약에 조인트 파일링을 하실 경우,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조건부 영주권 카드에 이제 유효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만 2년이 되기 전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1년 10개월 차 때부터 조건부 해지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이혼을 하신 경우는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근데 오히려 규정에서 그 2년을 다 채워야 되는 걸로 하진 않고요. 법적으로 그 혼인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시점이면 바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별을 했다. 네. 그러면은 배우자분이 사망하신 그 바로 다음 날이라도 되고, 이혼하신 경우에는 최종 이혼 판결문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이라도 조건부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이혼하신 분은 또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2년 동안 채워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 팁을 드리자면, 저희 실례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은 기간이 좀 걸리죠.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제 이혼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혹시 2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해지 신청을 못하고 이혼 판결문 나올 때까지 발만 동동거려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일단은 이혼 소장이 법원에 파일이 됐다라고 친다면 일단 이혼 소장 카피라도 먼저 제출을 해놓고 2년이 만약에 경과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조건부 신청서, 이게 펜딩 중인 청원서에다가 이혼 판결문을 넣으면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2년이 거의 다 돼가는 분들은 그 부분을 주의해서 네. 결혼이 완료됐다는 최종 판결문을 받지 않더라도 그 이혼을 시작하는 서류만으로도 네. 이 조건부 해지하는 게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네. 서류상으로만 하고요. 굳이 뭐 인터뷰까지도 요즘 거의 이민국에서 잡지 않는 추세예요. 만약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결혼 생활이 너무 짧았다. 뭐 한 2, 3개월밖에 안 됐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뭐 이혼을 서류도 받을 수도 없고 네. 뭐 아니면은 너무 결혼 생활이 짧아서 증명하기도 어렵고 이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조건부 해지 심사를 하면서 이민국 담당관이 가장 눈여겨보는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래서
본인이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혼인생활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조건부 해지 신청을 신청할 시점까지 혼인생활이 유효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서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어떤 서류들이 있나요? 그게 만약에 결혼 생활을 길게 유지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을 입증하기 좋은 서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분 이름으로 같이 된 조인트 텍스 리턴이나 조인트 뭐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먼트나 뭐 유틸리티 빌 또는 뭐 각종 보험, 의료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이런 약관이나 빌 같은 것들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혼인 기간이 짧았을 경우 3, 4개월밖에 안 됐을 그렇죠. 경우에는 그런 서류들을 획득하기가 어려울 것 어렵죠.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혼인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인, 뭐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뭐 직장 동료가 됐던 그런 분들한테 한 두세 명 정도한테 이제 진술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혼인을 한 게 맞고 혼인 생활 잘 유지했는데 뭐 이런저런 불가분의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진술서를 같이 제출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 결혼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진실했다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네. 그런 서류가 준비가 안 되는 경우는 진술서로도 네. 가능하다. 네, 근데 네. 진술서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두 분 이름으로 된 서류가 있다라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서류들을 꼭 넣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조건부 해지 이제 케이스의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두 분 이름으로 된 서류라면 뭐든지 긁어 모으셔야 되는데요. 일반 처음에 조건부 영주 신청, 영주권 신청하러 이제 인터뷰를 가더라도 항상 오피서들이 가지고 왔냐라고 물어보는 서류가 조인트 리스 어그리먼트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배우자의 이름만 넣어놓고 이제 그 동반 배우자의 이름을 안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꼭 좀 기억을 하셨다가 리스 어그리먼트가 됐던 아니면 모기지 다큐먼트가 됐던 거기에는 두 분 이름 넣으시도록 하고요. 또 제 조인트 뱅크 스테이먼트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두 분 이름으로만 된 서류가 있다, 뱅크 어카운트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걸로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하심에 있어서 계속 좀 사용을 하셔야 돼요.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보기 때문에 그걸로 렌트비도 내시고 외식도 하시고 뭐 장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가장 좋은 거라면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것만큼 뭐 두 분의 진실된 결혼을 입증하는데 월등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두 분 보통 이제 그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거기에 친모, 친부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출생증명서 있으면은 이민국 오피스에서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혹시 뭐 좀 기억에 남는 뭐 케이스가 있으시다면은 결혼 기간이 되게 짧았던 경우. 근데 실제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봤더니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에 구타까지 하는 경향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본인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일 텐데 만약에 본인이 가정폭력의 희생양이었다. 그래서 두 분 이름으로 된 서류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경우 정말 뭐 맨발로 쫓겨나듯이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장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고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본인이 구타를 받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병원도 가셔서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 또 소셜워커,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 가시면 소셜워커들이 있으니까 상담도 받아 놓으셔서 그런 일집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 경우에도 셀프 퍼티션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게 셀프 퍼티션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서류들은 없고 이랬을 경우에 익스트림 하드십이라는 거를 증명을 함으로써 또 조건부 해지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혼이 아니라 뭐 가정폭력의 피해자여도 어쨌든 그런 예를 들어 굉장히 익스트림한 하드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도 조건부 해지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동원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 제공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법률적인 궁금함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여기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받은 영주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해요. 빨개졌다. 내가 끝나고 생각해.
이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 맞다.